이번 시간은 열과 우리 생활, 열과 우리 생활. 1번 온도와 열, 2번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이 단어의 뜻을 처음 보더라도 나중에 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가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단원이 끝나고 다시 확인을 해 봅니다. 교과서는 정독을 하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사전식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이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 단원이 끝나고 나서 다시 요 말들을 봅니다. 무엇을 배울까? 온도, 열, 평형, 전도, 대류, 복사, 단열, 비열, 열팽창의 정의가 교과서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주관식 학교라면은 이 정의를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온도와 열. 온도와 열은 온도에 대해서 배우고 열에 대해서 배운다. 첫 번째, 열을 얻은 물체에서 생기는 변화. 열을 얻으면 얻는다? 그럼 잃는다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변화. 2번, 열이 들락달락, 열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한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는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뭐 단열은 들락달락은 못하게 하는 거다. 이거는 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읽을 때는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그냥 예상, 상상만 하고 교과서에 들어갑니다. 열을 얻은 물체에 생기는 변화. 열을 얻으면, 열은 무엇이고, 열을 얻으면 물체가, 어떠한 물체가 변화가 생긴다는데 그게 뭘까? 온도인가?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인가? 열 평행인가?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정의가 뭔지,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 정확한 워드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 봅시다. 우주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주복 이야기가 나오면 수백 도시 온도의 우주복이다. 그럼 이걸 읽고, 여기까지 읽었어요. 읽었다고 그러면은 262페이지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겠네. 요거는 1 보고 1을 보고 2를 보고 다 보고 난 뒤에 와서 요거를 보도록 합시다. 263페이지에 1, 열을 얻은 물체에 생기는 변화. 이걸 보면 요 내용도 언제 읽느냐, 요 단원을 다 보고 난 뒤에 해답을 찾으면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단어는 요 제목을 읽고 요거를 스킵하고 넘어간 상태에서 요거를 먼저 읽고 나중에 되돌아와서 다시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읽고 무엇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내용 복습이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단원에서 온도와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온도는 무엇이고 입자 운동은 무엇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 보실게요. 읽어 보시면 어떤 게 주관식으로 나올까요? 처음에 온도. 질문, 온도란 어디에 있습니까?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 과 동시에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글로 적어봐야 됩니다. 자, 264페이지에 온도란 했을 때 온도가 뭔지 글로 적어서
두 가지가 있죠. 물질 차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쓰면 반점. 그 다음에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정확한 워딩이죠. 입자 운동이 들어가야 되고 활발한 정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물체 이런 거는 좀 빠져도 되는데. 그래서 온도란 요 문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온도죠.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이 고유한 성질을 갖는 작은 입자로 되어 있다. 물질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질의 상태에 따른 설명을 하세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고체의 입자 운동은 온도가 상승하며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고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고체의 입자 운동은 온도가 상승하면 활발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액체의 입자 운동은 온도가 상승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상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고체 물체는 가열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액체 물체를 가열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상태와 상관없다라니까 여기서 나온 거는 고체와 액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넣어서 고체 물체는 가열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액체 물체는 가열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입자 운동을 설명하라 라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온도에 따른 물체의 입자 운동을 설명하라. 여기서 이제 물질의 종류가 같을 때, 온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가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물질의 종류가 같을 때, 종류가 같아야 됩니다. 같은 종류, 스테인레스면 스테인레스, 물이면 물, 물질의 종류가 같을 때 온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의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다. 이게 질문이죠. 온도에 따른 물질의 입자 운동은 무엇인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입자 운동을 설명하라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은 이렇게 워딩을 적어야 됩니다. 자, 이 워딩에서 온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가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다. 입자 운동에 단어가 들어야 되고 온도가 들어가야 되고, 온도에 따른이니까 온도에 따른, 낮을 때 높을 때는 다른 말로도 되죠. 그럼 입자 운동이라는 단어가 들어야 되고 온도라는 단어가 들어야 되고 물질이 같다라는 것, 한 물질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한 물질일 때라든지 물질의 종류가 같을 때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되고, 온도에 따르니까 온도가 있어야 되고 입자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활발해진다 이거예요. 이러한 조건 때 무엇이 활발해진다? A가 어떻게 된다?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는데 과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떠할 때. 그래서 이럴 때 물질의 종류가 같을고 온도가 달라질 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때 활발하다. 이렇게 워딩을 해야지 여기에 따른 점수를 다 잃지 않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물질의 종류가 다를 때 온도에 따른 입자 운동을 설명하라. 이거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이 개념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다른 개념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다를 때 온도, 다른 입자 운동을 설명하라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입자 운동이 어느 게 더 활발한지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그거를 단정할 수가 없답니다. 물론 같은 종류일 때는 낮을 때보다 높을 때가 입자 운동이 활발하지만 다른 종류일 때는 꼭 그렇지 않아요. 마이너스 2도씨의 얼음 입자 운동이 마이너스 20도씨의 질소 기체 입자 운동보다 더 어느 게 더 활발한지 경우에 따라 다르죠. 온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더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종류가 있을 때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266페이지로 넘어가면 265페이지 실험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도 나중에 나옵니다. 요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273페이지 나오는 문제인데,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관식에서는 그거를 글로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온도가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두 개가 만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A의 온도가 더 높았던 A는 내려가고 온도가 더 낮았던 B는 올라가서 서로 열평행에 이루더라 라는 워딩을 그대로 적어야 되고, 그래프도 그렇게 그려야 됩니다. 어떤 그래프인지 알겠시겠죠?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체 만났을 때, 접촉했을 때 이죠. 이것도 접촉한 거고. 266페이지로 가보면 열평형 여기서부터 열평형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어떤 문제가 주관식의 시험으로 나올지 한번 본인이 체크를 해봅니다. 나 같으면 이런 문제를 내겠는데. 그래서 아빠가 뽑은 문제는 열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했을 때, 열이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접촉했을 때, 접촉이 들어가야 됩니다. 온도가 다르다는 거.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열이라고 합니다. 자, 열을 써보세요. 온도가 다른 어쩌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워딩으로 다 써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 번 열이란 해가지고 써보고, 열이란 해가 써보고 계속 써야 됩니다. 10번 정도 쓰면 외워집니다. 그래서 1등 하는 애들은 교과서를 10번 봤다고 하는 겁니다. 10번을 봐야 외워지니까. 한 번만에 이걸 다 정확한 워드를 외울 수가 없으니까 주관식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식의 문제 접근 방법은 이 개념만 알면 되기 때문에 다 워드를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만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관식 문제 지금 대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찬물이 든 열량계 안에 뜨거운 물이 든 알루미늄 컵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죠. 지금 요 문제. 요 문제를 그대로 어떻게 되는가, 이 실험을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죠.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내려가고 찬물의 온도는 올라가고, 그래서 열평행이 된다 라고 적어야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답은 찬물이 든 열량계 안에 뜨거운 물이 알루미늄 컵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질문했죠.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내려가고 찬물의 온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더는 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두 물체의 온도가 더 변하지 않는 상태로 일정해진다. 더 쓰면은 높은 온도는 입자 운동이 느려지고 낮은 온도의 물체는 입자 운동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더 물으면 열평행이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또 주관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학의 정의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붙어야 돼요. 열평행이 열이 나오고 평행하다는 건데 개념은 알겠는데 어떠할 때입니다. 어떠할 때? 언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이동하는데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서 운동이 느려지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서 입자 운동이 빨라진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온도가 더 변하지 않는 상태로 일정해지는데 이것을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조건과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조건, 온도가 더 다른 물체 접촉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 되는 현상을 분석해 보니까 높은 물체는 이렇게 변하고 낮은 물체는 이렇게 변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요렇게 되더라. 그걸 열평형이라 한다. 이러할 때에 상태가 A에서 상태가 B로 뭐가 이동하는데 상태 A는 어떻게 변하고 상태 B는 어떻게 변해서 결국 이 두 물체가 어떻게 되더라. 이거를 열평형이라 한다. 이런 과학의 스토리로 정의를 다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평형이란 뭐냐? 열평형은 이 단원에서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정의 5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주관식 문제라면. 객관식 문제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주관식 문제는 이거 10번을 외워야 됩니다. 열평형이란 A4지에 1번 5가지죠. 요로 해서 두 상태의 물체가 뭐 만났다. 근데 A에서 B로 어떻게 뭐가 됐다.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되었고 B는 어떻게 되어서 결국 A, B가 같이 뭐가 되었다. 그거를 열평형이라 한다. 이거를 워드를 직접 연습장을 놓고 계속 써보면 10번 이내에 외워집니다. 한 두세 번 하면 외워지고 두세 번만에 외워졌으면 다음에 복습할 때 또 다시 적어보면 또 잊어버리면 다시 또 외우고 그 방법을 10번 이상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한 두세 번 만에 워드를 하면 적어질 거고 이 그림으로 개념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란 무엇인가가 그 다음에 찬물이든 열량계 안에 뜨거운 물이든 알루미늄 컵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거랑 비슷해집니다. 그 다음에 열평형이란 무엇인가 5가지로 순서대로 쭉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열평형이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가 열평형이 객관식 문제에서는 열평형이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인가 1번 뭐 2번 뭐 3번 뭐 라고 되어 있는데 요 5가지를 보면은 다 되어 있죠. 일단 접촉을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온도가 서로 달라야 돼요. 같으면 바로 0.1초 만에 0.00초 만에 열평형이 이루어져 버렸죠. 그냥 처음부터 열평형이죠. 그래서 1번 조건에 해당되는 말이죠. 접촉했을 때 열평형이 발생하려면 일단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객관식 문제는 접촉하진 두 물체가 열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나오겠지만 주관식은 그냥 워딩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열평형의 예를 들고 설명하라. 열평형의 예를 들고 설명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쪽에 있죠. 즉석식품.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음식물은 열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열평형이 된다. 그 다음에 미지근한 음료수. 냉장고에 넣으면 주변 온도와 같아질 때 열을 잃고 시원해진다. 그 물체가 열을 잃고 음료수죠. 음료수가 열을 잃고 시원해진다. 이 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생활이니까 열과 우리 생활의 실제적인 예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그래서 실제적인 예는 열평형의 정의는 무엇인가? 열평형의 예는 무엇인가? 예를 설명할 때 정의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이 5가지 스토리를 알아야 이 즉석식품이 어떻게 해서 열평이 되었는지 음료수가 어떻게 해서 열평이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 5번 외웁니다. 외우면은 이제
정확하게 워딩을 쓰면 될 수 있어요. 다음 문제는 온도계로 물체 온도를 측정하는 원리를 설명해 보죠. 여기에서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그 물체가 열평형을 이루었다. 그럼 요 자체의 온도계라고 보면 물체와 온도계가 상태 A, 상태 B인 온도가 다른 두 가지 물체가 되겠죠. 이 두 가지 물체가 평형을 하면 그 자체가 온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온도계와 주변 물체와 접촉해 열이 이동하여 열평형을 이루게 된다. 온도계와 물체와 접촉해 열이 이동해서 열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 다섯 가지가 다 나오죠. 접촉해서 온도계와 주변 물체가 접촉해서 어디가 더 높고 낮은 쪽에서 열이 이동해서 열이 높았던 건 낮아지고 열이 낮았던 건 물체 입자 운동이 빨라지고 해서 열평형을 이룬 상태가 온도계의 몇 도라고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워딩을 여기 나와 있는 워딩 그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관식 문제에서 이미 다 외운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단원까지를 했는데 1단원 하면 어디로 돌아가야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단원의 처음. 열을 얻은 물체에 생기는 변화는 무엇인가? 그래서 263페이지에 보면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 요거 이제 다시 읽어보고 이해를 해봅시다.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하는 구성 입자의 뭐뭐로 설명할 수 있다.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운동이죠. 물체의 온도 차이는 결국은 온도 차이는 에너지 차이고 구성 입자의 운동, 떨림,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말이고,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 운동으로 설명해봐라.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으로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설명해 보아라 라면 이 답은 어디 있었어요?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해 보아라 라고 질문으로 바꾸면 264페이지에 여기 있죠. 문제가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해 보아라.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해 보아라.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차이라고 워딩을 하면 더 낫겠죠.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차이가 뭐예요? 정도 차이가 온도 차이입니다. 물체의 온도 차이니까 정도 차이를 설명한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워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섞이거나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문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섞이거나 접촉하면 열평형에 도달하죠.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을 시간 온도 그래프로 나타내봐. 시간 온도 그래프가 뭐였지? 시간 온도 그래프 여기 있죠? 시간 온도 X축, Y축. X축 먼저 이야기했죠. 시간 온도.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는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뒤에 나와요.
이제 시간 여기 있죠? 시간에 따른 온도 그래프가 요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내 보아라. 접촉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 단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으면 다시 처음부터 요런 연습장에다가 A4지에다가 자기가 글로 적으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워딩을 따로 한 거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여기에다가 그냥 펜으로 문제만 이렇게 쭉쭉쭉 적어 놓고 이걸 계속해서 문제를 보고 답을 맞추고 이 문제를 보고 답을 쓰고 답을 모르면 다시 교과서에서 그게 찾고 간략한 문제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면 교과서와 내 문제집만 있으면 연습장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계속 연습을 하고 문제, 답, 연습, 문제, 답, 연습해서 교과서에 있는 정확한 워딩을 익숙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열을 얻은 물체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